자, 그럼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의 강의는 바로 첫 시간이죠. 영어의 구조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영어의 구조에 관한 본 강의 내용을 들으신 후에는 여러분들이 또 잠시 문제를 풀어 보실 거예요. 그 후에 또 저의 우등생 교실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끝까지 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어의 그 문장의 구조에 관해서 설명을 해 드릴까요? 영어 문장의 구조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말의 이 문장의 구조에도 필요한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 뭔지 알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주어 그리고 동사가 되겠죠. 자, 주어가 꼭 문장에는 하나씩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동사가 꼭 하나씩 있어야 한다. 뭐 이 점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밖에 또 그때그때 따라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자, 그것이 뭐냐면 바로 동사가 타동사일 때, 즉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일 때는 목적어도 필요를 하죠.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크게 보어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문장에 뭐가 필요하냐면 적어도 우리 네 가지 기본 요소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입니다. 그런데 크게 앞에 주어는 주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모아서 이 부분은 또 술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보어는 사실 주어를 꾸며줄 때도 있고 목적어를 꾸며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주부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서술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 말 그대로 문장 내에서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영어에서 명사, 대명사,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 또 살펴볼 텐데요. 투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또는 명사, 절 등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명사 상당 어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명사만이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무엇은 무엇는 이 가로 해석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 is the capital city of Korea라고 한다면 서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the plane arrived at 6 o'clock 이라고 하면은 그 비행기는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사는 뭐죠? 동사는 바로 주어의 그렇죠.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동사인데요. 동사는 말 그대로 동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동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 동사가 보통 하나의 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아니면은 조동사나 일반 동사의 그 결합으로 이루어진 그런 동사구도 있고요. 아니면은 동사나 기타 다른 부사로 함께 쓰여지는 arrive at 이런 이 동사 같이 쓰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take off 라든가 이런 give up과 같은 경우는 give만 썼다가는 이 포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뒤에 이런 부사들과 같이 쓰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가 다 동사 일족이라고 해서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목적어인데요. 목적어는 동사의 행동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다 목적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명사 상당 어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목적어가 되는데요. We already ate dinner. 네, 명사. 벌써 저녁을 먹었습니다. 라든가 We bought 2 books. 네, 2개의 바로 그 책을 2권의 책을 샀습니다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목적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목적어는 물론 타동사일 때, 동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일 때만 사용을 하고요. 우리말로는 뭐뭇을, 뭐뭇을, 뭐뭐에게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조사가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어 또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무언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뭔가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우리가 보충해주는 말을 같이 쓰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보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를 보충해주면 주격 보어가 되고요. 목적어를 보충해준다라고 하면은 목적격 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보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도 될 수 있고요. 앞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나 동명사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형용사. 형용사가 우리 보어로 쓰인다는 거. 여기 한 가지 명사 상당 어구에 형용사 하나를 포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She is so beautiful 과 같은 경우는 그 she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beautiful 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사용을 했고요. I found the question difficult 라고 하면은 나는 그 문제가 어렵다고, 그 문제를 꾸며주는 어려운 문제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또 목적격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그런 말이 동사 뒤에 올 수 있고 목적어 뒤에 올 수 있는데, 이런 말을 보어라고 하고 주로 쓰이는 것은 형용사나 명사 상당 어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이 뭐 전치사구, 부사구 같이 쓰여서 장소, 때,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다 수식어구라고 통칭해서 보시면 되고요. 꼭 문장에서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들은 바로 이 네 가지.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동사를 쓰느냐에 따라 우리가 문장을 또 몇 형식이다 라고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아마 강의 끝쯤에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에 관해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 영어에 아까 여기 제가 주어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대명사, 그 중에서도 인칭 대명사에 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는 말 그대로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대명사를 인칭 대명사라고 하죠. 자, 인칭 대명사에는 그런데 격이 있습니다. 품격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격, 목적격, 그리고 소유격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같은 대명사라 하더라도 주어로 쓰일 수 있을 때는 모양이 좀 달라지고요. 목적어로 쓰일 때는 또 모양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인칭 대명사, 그렇죠. I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I는 그 자체로는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만약에 목적어가 되기 위해서는 모양을 조금 바꿔야 되는데 그럴 때는 me라고 하는 목적격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소유격으로 바뀔 때 만약에 나의 라고 하는 그런 형용사로 쓰이기 위해서는 또 my라고 하는 것으로 옷을 갈아입고요. 또 나의 것 이라고 하는 소유 대명사로 쓰일 때는 mine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 형태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칭 대명사는 이 영어에서는 우리 같으면은 뭐 나는, 내가, 나를 또는 나의 라고 거의 대부분이 뭐 나를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영어에서는 그때그때마다 이 격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명사 중에서도, 중요한 명사 중에서도 명사의 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명사라고 하는 것은 단수 또는 복수형을 취할 수가 있어요. 물론 늘 단수형으로만 쓰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제가 쥐고 있는 분필도 분필 하나 또는 분필들이라고 복수형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수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러한 명사가 주어로 쓰였다면 그 주어의 수에 따라서 주어가 단수이냐 복수이냐에 따라서 무엇이 바로 동사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명사의 수, 주어로 특히 쓰였을 때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 인칭대명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단순히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얘기할 때는 I라고 하지만 이게 복수형이 되면 어떻게 바뀌죠? we라고 하는 다른 또 인칭 대명사를 사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수에 따라 달라지고 수에 따라 쓰는 동사가 달라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사를 우리가 그런 복수형으로 만드는 거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아마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그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린다면 바로 이렇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명사형을 복수형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렇죠. 바로 끝에 s를 붙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명사형을 복수형으로 만들자면 끝에 s를 붙여주면 되는데 물론 이렇게 정말 시대를 초월한 그리고 종류를 초월한 그런 규칙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명사를
복수형으로 만들 때는 조금씩 규칙이 달라져요. 자, 어떤 이 규칙이 있나 한번 볼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끝에 s만 붙이면 되죠. book, books, girl, girls, chair, chairs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명사의 어미가 이거는 뭐 여러분 꼭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일일이 따지기보다는 그때그때 여러 단어를 보시다 보면은 아마 자동적으로 이거는 뭐가 붙겠다라는 게 생각이 나실 텐데 끝이 만약에 sh나 ch나 s나 z, x로 끝날 때 이제 대부분 발음이 우리가 이가 두 개 맞닿아서 나는 소리로 끝날 때는 그냥 s만을 붙이시면 안 돼요. 근데 발음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좀 어렵죠? 이럴 때는 안에다가 무슨 모음 하나를 끼워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es를 붙입니다. ch로 끝나는 우리 또 명사 church 같은 경우도 churches. 네, 좀 어렵죠. 그래서 churches라고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box 같은 경우도 boxes 안 되죠. 그래서 boxes라고 es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명사가 어떤 이 스펠링으로 끝났다? 자음 플러스 y로 끝났을 때가 있죠. 자음 플러스 y를 끝냈을 때는 그 y를 좀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인다. 그래서 IES. 예를 들어서 뭐 candy라고 하는 그 명사를 본다면 candy s를 그냥 붙이시면 안 되고 CANDY를 I로 그래서 candies라고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뭐 우리 lily라고 하는 것도 lilies로 바꿔 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명사의 끝음이 F로 끝날 때 또는 FE로 끝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마찬가지로 같은 무성끼리 연달아 오면 발음이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knife 같은 경우도 knifes보다는 여기서 F는 V로 바꿔주시면 이 V 뒤에 S를 붙이셔서 knives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F 또는 FE는 여기서 FE를 그냥 빼버리시고 F를 V로 조금 이 유성음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 그야말로 불규칙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냥 외워두시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child, I라고 하는 이 명사의 복수형은 childs도 아니고 childies도 아니고 바로 children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명사형은 외워두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사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함께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단수형일 때 또는 복수형일 때 말이죠. 특히나 단수형일 때는 뭘 같이 써야 하냐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이 한글에는 없는 이 또 문법 사항이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그렇습니다. 관사가 있어요. 관사는 an, 우리가 부정관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는 the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a 또는 an은 뒤에 그렇죠. 단수명사와 함께 쓰이고요. the는 물론 단수 복수 상관없이 사용을 하는데 이 단수명사일 때 또는 on을 붙이는 것은 물론 뒤에 살 수 있는 명사일 때 개수를 우리가 셀 수 있어야 하나의 라는 말을 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단 A와 AN은 어쩔 때 그럼 붙이느냐 이 궁금하실 텐데요. A와 AN은 그렇습니다. 발음을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이 명사가 있는데 뒤에 나오는 명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 단어이면 AN을 붙이셔야 하고 자음으로 시작하는 이 명사이면은 A를 붙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렇죠. A book 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our 같은 경우는 가장 좀 혼동을 하시는 게 분명히 H라는 자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발음은 어떻게 한다? our 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on our 이라고 꼭 붙여주셔야 돼요. 그 대신 books 또는 ours라고 할 때는 앞에 부정관사를 붙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라고 하는 이 정관사는 뭐 특정화된 그쵸? 그래서 I bought a book. I like the book과 같이 나는 책을 샀는데 그 책이 나는 좋아. 그 책, 뭔가 특정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책 말고 내가 산 그 책이라고 특정화되었을 때 붙이는 것이 바로 정관사예요. 정관사도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까지는
특정화된 명사에만 붙인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명사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이 명사는 지금 말씀드린 일반적인 보통 명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름 같은 거 얘기하는 거 꼭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럴 때 쓰는 그런 예를 들어서 설악산이나 코리아, 서울 이런 거는 하나밖에 없죠. 고유명사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물질 명사 셀 수 없어요. 물, 공기 이런 것들. 물질 명사 그리고 추상 명사. 우리가 흔히 추상 명사라고 하면은 그렇죠. 뭐 만질 수 없는 것, 사랑, 성공, love, success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또 한 가지 집합 명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단어 자체가 여러 명의 사람, 여러 명의 무엇 다시 말하면 다수의 무언가를 포함할 때 우리가 집합 명사를 사용합니다. family 가족이라는 뜻이지만 여기는 그렇죠. 여러 명의 사람이 모여있는 그룹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staff이라고 하는 것도 스태프, 여러 명의 그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명사를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풀어보셨을 텐데요. 보시면은 다음 두 문장 중에서 나의 사촌인 톰은 피아노를 잘 친다. 이 문장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나의 사촌인 톰은 피아노를 잘 친다. My cousin Tom plays the piano very well. 이라고 해야 될까요? My cousin Tom 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My cousin Tom 이라고 하셔야 되지. My cousin Tom, 나의 사촌의 Tom 이라고 하면은 소유격의 관계가 돼버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문장이 아니죠. 그래서 바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잠시 후에 우등생 교실에서 다시 뵐게요.